자치 분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자치 분권은 올 2월 구체적 실행 계획을 확정지으며 속도를 내고 있고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또 지방정부가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을 모시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제주도를 포함해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대한민국 정책의 60%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 정책은 정부의 여러 개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개 부처에 걸쳐 있는 지역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심의, 의결하는 게 첫째 목표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개 부처에 거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설정해서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정 과제인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는데 혹시 그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어떤 성적표를 주시겠습니까? 뭐 갈 길이 멀지요. 뭐 제 스스로 또는 정부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쑥스러운 일이고요. 다만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주로 국토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개발할 것이냐, 또 그런 국토 공간에 산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지리와 산업 중심이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국토 어디에 살든 국민 누구나가 품격 있는 삶을 좀 보장받아보는 주거, 안전, 환경, 여가, 문화 이런 생활 SOC 사업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이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정부 3개년 동안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한 48조 정도가 이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람 생활 이런 시설에 또 운영에 투자되는 걸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이 예산을 쓰면 소위 돈이 좀 될 것이냐는 경제성 검토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3개 인천, 경기, 서울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균형 발전의 가치를 고려한 소위 경제성보다는 균형성을 더 강조하는 제도로 우리가 전환했고요. 또 지금까지는 정부가 각 시도에 또는 시군구에 이런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시도가 또는 시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종합적으로 배치해서 중앙정부와 계약을 맺는 그런 협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좋은 성적표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제주사회가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는데요. 한 토론회장에서 이 공항 사업이 50년 넘는 개발의 역사에 대한 제주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지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제주도 개발사를 보면 도민의 자주적, 자립적 지역 주도의 개발이라기보다는 중앙의 필요 또는 외부 주도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개발들이 도민의 삶의 질 또 생활의 기반을 개선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이 우리의 행복에 직접 연결되는 것이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진짜 지켜주는 개발이냐 하는 데에는 많은 의구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1992년의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운동이고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보면 그 조문은 굉장히 우수하고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도민들은 그것을 그렇게 반대했을까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제2공항 같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로서는 꼭 필요한 수건 사업인데 그걸 가지고도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 인정하는데 그 개발의 도민의 삶 또 개발 이익이 지역에 배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거꾸로 필요성은 5명의 4명이 인정하면 도민에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5명의 4명은 그렇게 또 그런 그 갭의 차이가 우리 그 개발사에 우리가 한번 정말로 숙고하고 이걸 좀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날 그 토론회장에서
그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관광이라는 게 어쨌든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맺는 계약인데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한다면 이거는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셨어요. 그건 뭐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죠. 어쨌든 개발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거든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의 터전을 무시한 개발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인데 이 계약에 예를 들어 관광객이 제주도로 왔는데 뭐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다 해도 이건 성립되지 않고요. 네. 또 관광 개발로 지역 주민이 이건 뭐 우리의 행복에 이건 기여하지 않는 것다 하면 성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 산업을 전환하든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데 이것을 꼭 필요한 거를 도민사회에 세팅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토론도 좀 하고 갈등에 대해서 관리도 좀 하고 이런 세팅의 과정이 존재하는데 그동안 우리 제주사회가 이 세팅의 과정은 좀 부족한 점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해 봅니다. 네. 제2공항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인데 그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서 혹시 국토부에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직접 전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공항은 우리 도민이나 관광객이나 이런 인간이 짐짝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제주공항을 보면 사실은 이게 쾌적한 운송의 지금 상황이라고 또 공항을 가지고 우리가 공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잘 활용해서 제주도에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는 지점에서는 회의적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도민의 수건이었고 그런 도민의 수건을 사실 정부가 받아들였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해서 국토부가 계속 가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의 상실이라든가 개발 이익의 분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세팅하고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 아니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 제주도의 몫인데 우리 제주도가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고 정부 부처와 또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짚어볼 점이 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그 정부의 갈등 해법에 대한 주문을 좀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뭐 이거는 뭐 요즘 제주도만이 아니라 공항을 둘러싸고 부산이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런 의견 표출 갈등 상황이 많거든요. 네. 그 갈등은 당연히 관리를 또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책의 결정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런 지역의 상황을 정부 부처에 전달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의드리고 이런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덧붙여 국토부가 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국토교통부가 제주도가 해야 되는 자주적 관리에 대해서 내려와서 직접 하는 거는 특별자치 분권의 시대에는 사실은 좀 적합치 않다.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의 몫으로 남는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행정체제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도민이 갖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새 정부의 아주 변함없는 원칙인데요. 제주도가 지역과제가 아니라 국정과제에 포함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제주도를 자치분권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4.3을 해결해서 과거사를 이제 완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부분인데 네. 이 제주 분권 모델과 관련해서는 권한을 내려주는 것은 중앙정부가 하는 거지요. 분권이죠. 문자 그대로. 네. 그러나 내모은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제주 주민이 자치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시장 문제를 폐지하고 우리가 시군을 다시 하면 4개로 할 건지 6개로 할 건지 8개로 할 건지 또 그러면 시군의회는 다시 부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중앙정부가 우리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 이렇게 해보세요가 아니라 제주도가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해 오면 정부가 그걸 수용하겠다는 거죠. 그런 제주도의 소위 추진 체계의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제주도민이 갖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것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부의 변함없는 확고한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행정시장 직선제 주민투표를 놓고 도의회와 지금 제주도가 갈등 중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우선 행정시장 제도로 놓고 직선제로 할 것이냐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우리의 자치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냐 싶고요. 도와 도의회가 사실은 도민이 뽑은 기관이기 때문에
도민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런 대의적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대안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노력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대담은 이 답변까지만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